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오늘 할까요? 오늘은 선도자와 추종자라는 주제 들고 왔습니다. 예. 선도자란 앞에 서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죠. 네. 추종자는 선도자를 따라서 쫓는 사람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선도자가 리더라면 네. 추종자는 팔로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선도자와 추종자에 빗대어서 요즘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퍼스트 펭귄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전함으로써 추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선도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표현은 본래 그 펭귄 무리의 습성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 펭귄은 바다에 뛰어들어야만 거기서 먹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바다에는 범고래나 바다 표범과 같은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펭귄들이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중 한 마리가 용감하게 앞장을 서면 네. 그제야 나머지 펭귄들도 뒤따라 뛰어들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든 녀석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이 선도자가 되어서 앞장을 서야만 비로소 나머지 펭귄들이 뒤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퍼스트 펭귄 이게 경제용어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이란 용어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랜디 포시 교수가 마지막 강의라는 책에서 한 챕터 중에 퍼스트 펭귄이 되라라고 가르친 데서 출발했는데요. 요즘은 뭐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혁신가나 혁신 기업들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도전과 혁신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퍼스트 펭귄상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왜 흔히 공직사회에서는 네. 안전함이라는 걸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서 뭐 복지부동한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퍼스트 펭귄상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혁신적인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퍼스트 펭귄은 기존의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장 앞장서서 개척하는 선도자를 의미하는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퍼스트 펭귄의 태도에서는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퍼스트 펭귄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오늘 그쪽의 비중을 좀 더 두고 논의를 전개할까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새로운 길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퍼스트 펭귄은 네. 성공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도 퍼스트 펭귄 안 하려고 했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서 큰 성공을 이룬 퍼스트 펭귄의 사례를 간혹 접하죠. 네. 하지만 그건 전체 시도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퍼스트 펭귄이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했다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이야기는 대부분 성공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공해서 살아남은 퍼스트 펭귄의 이야기는 기록되어서 널리 알려지죠. 하지만 실패해서 사라진 자의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길 새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접하는 퍼스트 펭귄의 영웅담은 운 좋게 살아남은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화시켜서는 곤란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성공 사례에서는 상당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저 사람은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너도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해라고 말하는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마치 스티브 잡스가 개인용 컴퓨터를 대중화시키거나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이라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만들어서 큰 성공을 거둔 걸 보고 자녀나 제자들에게 너도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처럼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의 사례도
수많은 퍼스트 펭귄 중 운 좋게 성공한 극히 일부의 샘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에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네. 퍼스트 펭귄이 될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또 먼저 뛰어들었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된다는 게 없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역사를 살펴보면 첫 주자 퍼스트 펭귄이 아니라 후발 주자가 새로운 분야의 개척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든 인물 이러면 아마도 1903년에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 근데 하지만 실제 라이트 형제가 퍼스트 펭귄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보다 앞서 독일의 기술자인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무동력 항공기인 글라이드를 만들었고 실제 성공적인 비행까지 마쳤습니다. 말하자면 항공 분야에서는 릴리엔탈이 퍼스트 펭귄이었죠.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1896년에 글라이더 비행 실험 도중에 강풍을 만나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라이트 형제가 그 릴리엔탈의 연구를 기반으로 동력 비행에 성공했고 오늘날의 역사는 라이트 형제를 항공공학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진화론의 아버지 이러면 찰스 다윈을 떠올리거든요. 예. 근데 사실 다윈도 퍼스트 펭귄 아니었습니다. 다윈보다 먼저 영국의 생물학자인 러셀 월리스가 자연 선택 이론이라는 걸 독자적으로 고안했고 연구를 진행을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후발 주자인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먼저 출간함으로써 지금은 진화론 이러면 누구나 그 월리스가 아니라 찰스 다윈을 떠올리는 상황이 되었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예는 그 후발 주자가 뛰어들어서 퍼스트 펭귄이 닦아놓은 걸 그 영광을 독차지한 거네요. 네, 그죠. 뭐 독차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죠. 후광을 확실히 입은 거죠, 그죠. 예. 네. 또 그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확실성 속으로 과감히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의 행동을 좀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예. 저는 실존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실존 철학에서 실존이란 영어로는 이거지스턴스인데요. 바깥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왜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선언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진 길이 없어졌어야 그래서 이제부터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자기를 내던져야 합니다. 네. 이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자기를 내던지는 상태를 기투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사는 삶을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의 모습도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위험과 불확실성 속으로 과감히 자기를 내던지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실존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따르는 그 추종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태도는 어때요? 그것도 실존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다로 뛰어든 퍼스트 펭귄의 선택은 실존이라고 불러도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뒤따라 뛰어든 나머지 펭귄의 행동을 실존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실존이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때만 붙일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듯 퍼스트 펭귄과 그를 뒤따르는 나머지 펭귄의 이야기 속에는 실존적 결단을 내린 선도자와 혼자서는 선택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뒤따르는 추종자의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선도자의 실존적 결단 이건 뭐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선도자를 맹목적으로 쫓는 추종자의 행동 이건 그다지 본받을 만한 것은 되지 못하지 않나 싶어요. 그 퍼스트 펭귄이 뛰어들었어요. 네. 근데 그거 보고선 네. 무턱대고 뒤따르는 건 안 좋다. 예, 그죠. 현명한 건 아니죠. 또 제가 조금 전에 퍼스트 펭귄의 행동을 실존 철학에 비유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논리에는 구분해야 될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퍼스트 펭귄의 행동을 실존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존 철학에서 실존이란 존재자가
자신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때만 붙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즉 실존이란 자기 인생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 행동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거나 다른 사람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결단에는 실존이라는 용어가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 어떤 펭귄이 다른 펭귄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한 바다에 먼저 뛰어들었다면 이건 실존이 아니라 예. 선동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바닷속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다른 펭귄들을 위험 속으로 끌어들인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왜 먼저 하는지. 예. 이게 뭐 선동? 네. 이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그건 위험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 혼자 내 인생을 위험 속에 파고들겠다. 이건 뭐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남까지 그렇게 그좀 동참시키는 건 꼭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흔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퍼스트 펭귄이 되라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선도자가 되어서 선택을 망설이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라라는 뜻이라면 이건 나머지 사람들은 스스로 결단 내리지 못하는 맹목적 추종자로 간주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저는 퍼스트 펭귄이 되라라는 말보다는 실존적으로 살라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이면서 자기 삶을 어떤 길로 이끌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굳이 뭐 퍼스트 펭귄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스스로 실존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이제 철학계에서는 실존 철학의 기초를 다졌다라고 평가받는 사람 중에 니체라는 학자 있잖아요. 예. 니체가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그는 반시대적 고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로지 너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묻지 말고 그저 걸어가라.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라는 조언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내 인생에서 선도자로 살고 있는지 추종자로 살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